예.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이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국빈 방문이고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국빈 방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중 관계가 이제 좀 좋아지게 되는 건가요, 이제? 네, 맞습니다. 어제 사실은 정상회담이 오후 4시 47분에 시작해서 90분 정도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만찬은 밤 늦게 끝났습니다. 사실 9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을까라고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에이펙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아펙 때 만난 이후로 두 번째 만남이었어서 뭐 특별히 무슨 주제가 있겠어라는 시선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슈가 많죠. 네, 뭐 그런데 한반도 문제부터 해서. 예, 그런데 이제 경제와 외교 안보 이슈까지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요. 특히나 양국 간 교류 강화 방안 관련된 MOU 양해각서까지 서명식에 이어졌습니다. 원래는 이 내용이 첫 번째 뉴스가 된 게 맞죠. 그 정도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은데요. 아마 관심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관심 가졌겠습니다만 한한령 완화. 한한령.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대규모 콘서트를 중국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중국은 이 K-팝이나 K 문화 입장에서는 거의 불모지와 다름없을 정도로 진출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BTS도 지금 완전체로 간다고 한다는데 아직도 막 클론 베이비복스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아직 그런 세대냐고요? 과거에 머물러 중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클론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어서 클론? 클론 대만 아닌가? 네, 대만입니다. 그래서 아마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진전이 모색이 될 것으로 시작은 바둑하고 축구입니다. 바둑하고 축구가 요즘 한국이 강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한령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한령은 없다는 입장이니까 한한령을 풀어라라는 게 이제 중국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제 한한령 없다니까.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도 없다. 이 정도 이야기는 했지만 이 의제가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해도 사실 뭐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근데 이제 한한령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무슨 사드 이후에 한국의 그거를 이제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측면 외에도 중국 내에서 이 한국에 대한 그 열기가 너무 청소년들 이게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약간 사회 문제화되면서 이제 그래서 이게 과도한 그건 좀 이게 조금 견제를 하면서 지나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중국 내부 이게 국내 문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완전히 풀지 못한다는 뭐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실 되게 통일에 관심이 많아서 중국 국경 그 연변 쪽이나 이 길림성 이쪽을 많이 다녔었어요. 한 10년 넘게 다녔거든요. 근데 매해 굉장히 다니면서 이제 조선족, 조선학교, 그러니까 거기 조선족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다녀서 거기서 이제 풍물도 가르치고 했거든요. 근데 사드를 딱 기점으로 분위기가 어느 정도냐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으로 가서 풍물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을 못 만나게 하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드 이전 시대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슈고 그 분위기가 말은 한한령이란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이 밑바닥에 일반 삶에까지 쫙 퍼져서 그렇죠. 막혀 있었어요. 중국은 원래 좀 그런 나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로 두고 싶은 거는 경제적으로 많이 회복되고 한중 관계가 좋아지는 거와 더불어 좀 역사적인 문제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우리 조선족 학교에 한국 역사를 가리키는 거, 한국말을 조선어를 가리키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었어요. 그리고 그 동북공정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역사를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일 얘기, 한반도 평화 얘기를 할 때 그 역사 문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아닐까. 왜냐하면 자꾸 왜곡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우리 학자들도 이것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겨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약간 논점에서 벗어났지만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을 안 쳐다보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9년 1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공계 분야에서도 중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몰랐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 근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10년 전에 한한령이 나왔을 때랑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콘텐츠가 유통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네. 때문에. 근데 중국은 어쨌든 20억 가까이 있는 시장이고 문화 언어권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처럼 우리나라 가수들 가갖고 국경 인민대 체육관에서 콘서트 하고 막 네. 상해 엑스포에서 맞습니다. 콘서트 하고 이런 접근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면 그러면 어떻게 스며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K 콘텐츠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굉장히 큰 시장이다. 뭐 이런 차원의 접근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아직도 오늘 아침 보니까 이제 콘서트 열리나 이런 얘기 하던데 그건 부분이지 지금은 전체가 아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네. 거에 대해서 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너무 잘 외교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그 셀카 샤오미 핸드폰을 그렇지. 가지고 가서 샤오미 셀카를 핸드폰의 같이 셀카. 찍으면서 그 밝게 웃는 시진핑의 모습. 저는 어떤 그 중국 시진핑의 사진에서도 그렇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시진핑 약간 백일섭 닮았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 배우님께. 근데 하여튼간 그 무표정한 표정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가 웃음이 좀 없어요. 웃음기가. 그 시진핑 주석은 특히 더 또 그렇죠. 독특한 예. 표현. 그런데도 웃게 할 수 있었던 그 샤오미의 셀카 그 장면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며들게 하는 외교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런 스며드는 외교를 통해서 이번에 정말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밸런싱 그 북한, 중국, 미국과의 관계에서 밸런싱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 경제적으로 푸는 거에 스며들면서 한학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면에서 또 역사적인 것들도 꼭 체크해야 된다.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사실 2016년도에 이제 사드 되면서 그렇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 이전에 들어보면 박근혜 때 초기에 그 시진핑 주석하고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때. 막로 서고 막- 그때 오른쪽 막 자서전도 막 네.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랬다가 이제 2016년 사드 이후에 계속 어려워지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그 한미일 체제 들어서면서 더 이제 완전히 완전히 관계가 없어져 버렸죠. 예. 그러다가 지금 다시 지금 복구하는 건데 사실 이웃 나라하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9년 가까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소원했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사실 이전이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김한 기자가 스며든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예를 들면 K 문화나 K 컬처를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학술 교류나 이런 거는 그런 측면도 아닌데도 전혀 연구원조차도 받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학술 교류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진전은 꽤 큰 진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문제도 어제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는데 서해 구조물 문제가 좀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그 서해 구조물 문제 관련돼서는 경계 획정을 하자. 그래서 차관급 회담을 하자라고까지 진전이 됐으니까 이건 좀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사실 핵잠 추진. 그렇죠. 그게 사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이런 그 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관련돼서는 우리 쪽에서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로서는 큰 성과다. 이렇게 좀 그렇죠.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성과죠. 예. 이제 이건 우리 이제 안보 차원이고 예. 방어적인 거고 그렇게 설명을 했겠죠.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매년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매년 만나자고 한 것 또한 성과다. 그렇죠. 남북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기구라든지 하나의 그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예. 이제 오해가 생겼더라도 그걸 풀 수 있는데 이 테이블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계속해서 이제 관계가 악화되니까. 또 시작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중국이 그걸 네. 굉장히 예민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전부터 계속 하나의 중국 원차이나 정책을 네. 계속해서 지지해 왔던 거 근데 아닌가요? 지금은 또 중국과 일본 관계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잘 가려운 부분을 잘 말하고 시작했던 건 아닌가. 그렇죠. 중일 관계가 네. 안 좋을 때 한국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예, 중국도 그렇죠. 그렇고 일본도 네. 그렇고. 예. 그냥 그렇기도 하고 사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게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북한 문제가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북미 대화나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시 주석도
중한 양국은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모호한 표현들은 오히려 더 여지를 열어둔. 그러니까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모호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을 열어둔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그렇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지를 계속 열어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 또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사실 북한 문제가 그 전에는 중국이 북한 문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제 북중러 이게 미중 관계가 워낙 이제 대립 관계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데 이제 4월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북미 회담이나 접촉이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그때 북미 회담을 할래도 중국이 최소한의 뭐 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인볼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물 밑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트럼프가 방중을 했을 때 북한하고 만나고 싶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계들 또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좀 짐작은 해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 한국을 통해서 미국과의 의사를 타진하고 싶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적으로 우리 굉장히 참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또 그 중국은 어차피 우리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얽혀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 관계 그 불필요하게 여기다 불필요하게 우리가 이제 그 관계 악화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을 볼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은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가 있는데 여론도 그렇고 그만한 대접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이게 불필요한 혐중 정서를 자극해서 그거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들 그런 거는 정말 국익을 위해서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국민의힘이 정치권이라기보다는 일부의 극우 당이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자신들의 조직에 이제 그 혜택을 받는. 그리고 사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 어제 뭐 교육 관련된 이제 학제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뭐 20대 극우 청년 이런 거 이제 취재를 할 때 보면 실제로 중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 본 애들이 뭐 약간 인식이 달리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 여러 가지 뭐 지방대 정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중국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어쨌든 교육 순위 높다는 건 중국도 인정하니까 뭐 그런 이제 말하자면 좀 소프트한 분야의 교류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마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이제 GDP가 높고 1인당 GDP가 높고 중국은 1인당 GDP가 우리보다 좀 낮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차이들이 좀 있고 그 기본적으로 국민성이 좀 다르고 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나 또는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좀 일본에 대해 더 자주 접촉을 하게 되면 호감을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럼 일본의 호감을 느끼는 좋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그 정치권이나 어른들이 이거를 조장하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이제 저 이해도가 넓어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성과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중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